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3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비아레알이 포르투 선수였던 멕시코 국적의 미겔 라윤 영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라고 하네요. 사실 포르투에서 이적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좋은 팀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뭐 비아레알이 나쁜 팀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급의 팀에서 오퍼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팀은 비아레알로 이적을 했네요. 라이온이 이적을 했고 다음 소식은 골닷컴의 닐 존스가 리버풀 영입에 대해서 취재한 것을 직접 보도를 했습니다. 닐 존스가 말하길 리버풀은 현재 샤키리 이적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최근에 이적설이 떴었던 골키퍼들 모두는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가겠다. 카리우스나 미눌렛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이 공격형 미드필더를 한 명 더 클롭이 영입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해요. 네, 그 아무래도 골키퍼에 돈을 쓸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어차피 카리우스가 안 좋으면 미놀렛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샤키리는 이적료가 싸니까 강등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이적료 싸니까 그 돈 짧게 쓰고 공미를 또 한 명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듯 합니다. 다음 소식은 대한축구협회가 멕시코 감독이었던 오소리오 감독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멕시코 언론 매체인 마르카 클라로는 멕시코 축구협회장이 오소리오 감독과 재계약 협상을 제기할 것이며 오소리오 감독이 멕시코 축구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모든 권한을 가진 단장 역할까지도 보장받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멕시코 축구협회는 오소리오 감독의 마음을 잡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러면서도 이 매체는 보도하길 다른 옵션도 현재 오소리오 감독에게 접근 중에 있는데 현재 그 아프리카 이집트 축구협회와 아시아의 대한축구협회가 오소리오 감독과 접촉을 시도했으며 두 협회는 오소리오 감독이 멕시코 팀과 이전 지도자 경험에서 거둬들인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오소리오 감독은 멕시코에서 불편한 행실이 현재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소리오 감독은 2016년부터 멕시코 여성 언론인인 마리아나 자카리아스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이분 30살의 이제 기자라고 하는데 이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감독의 사생활이 폭로된 것은 그가 러시아 월드컵 기간 내에 자신의 내연녀를 만나느라 16강 징크스를 깨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언론의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멕시코 TV 노타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오소리오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 기간 내내 아내를 함께 동반했었지만 이 불륜녀하고도 함께 러시아로 불러서 시간을 보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체류 비용 또한 오소리오 감독이 직접 모두 다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금 이게 또 어, 수면 위로 올라온 거겠죠. 네, 이 불륜이. 네, 와이프하고도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불륜녀하고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참 외국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 불륜녀가 30살이라고 하니까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분이시겠죠. 네. 다음 소식은 유벤투스의 마르타 단장은 인터뷰에서 언급하길 자신들이 아닌 호날두가 직접 유벤투스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말하길 우리가 호날두를 데려올 수 있어서 무척이나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의 진짜 주인공들은 선수 본인들과 유벤투스의 팬들이며 처음에 이를 믿었었던 것도 그리고 이 일을 제안했던 것도 모두 호날두인데 그가 유벤투스를 선택을 했고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클럽의 주주들과 팬들이
이 이적을 지지하는데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호날두와 같은 에이전트를 둔 칸셀로 건으로, 칸셀로가 이번에 유벤투스로 이적하는데 그 거래를 성공시켰을 때 직접 이 호날두 이적에 관한 제안을 받았었고 그 시작이 모든 것을 이루게 만들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호날두 입장에서는 뭐 자기 본인 스스로 말했을 때는 뭐 새로운 동기부여,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레알과의 관계, 이 구단 페레즈와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문제가 또 되었을 테고 세금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이탈리아는 그 스페인 당국이 세금을 걷는 방법과는 다르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세금이 훨씬 더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금 문제도 없다고 말 못하지. 호날두가 돈을 뭐 밝힌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안 하고 한 건 아니겠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아마 분명히 이야기가 됐을 테고 호날두가 팀을 떠나는데 여러 가지 조건 사항에서 유벤투스가 맞게 이해 상황이 떨어졌겠죠. 여튼간에 이제 뭐 확정이 되었으니까 다음 주쯤에 메디컬 테스트 다음 주로 해봤자 이제 오늘 넘어가면 금요일이니까 금방이죠. 네, 거기 휴가를 마저 취하고 와서 뭐 메디컬 테스트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인터뷰하면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호날두가 마무리를 좋게 하고 싶어가지고 뭐 쓴소리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데는 다음 주쯤에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스날이 프랑스 국적의 마테오 귀행두지를 영입을 했습니다. 과거 이상윤 해설이 뛰었던 프랑스의 로리앙에서의 이적이며 이적료로는 700만 파운드 105억의 계약이라고 하며 계약 기간은 5년 그리고 등번호는 29번을 함께 부여받았다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왜 가끔 보면은 뭐 NBA 스타들이나 유명한 그런 이제 셀럽들이 그 뭐 유니폼 입고 찍잖아요. 나 맨 처음 케니지인 줄 알았어 진짜로. 이 썸네일로 봤을 때는 사진 조그만 걸로 봤을 때는 케니지인 줄 알고 아 케니지가 축구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미드필더라고 하고 아마 그 이전에 파리에서 데려오려고 했던 선수 그 선수를 데려오지 못하면서 뭐 부랴부랴는 아닌 것 같고 원래 지금 이 에미리 감독이 프랑스에 있었을 때 자신도 이제 알아본 이런 스카우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카우팅 내에서 관심 있고 데려오고 싶어했던 선수를 빨리 데려오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아스날 이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적이 있었죠. 이 1군에서 바로 뛸 수 있는 직전감 그리고 좀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유소년들, 뭐 그리스의 중앙 수비수, 그다음에 지금 이 선수 같이 미드필더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뭐 이것은 아스날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근데 여기 머리는 왜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모여 있냐? 이런 게 머리 잡아주는 건가? 뭔지 모르겠네. 자, 다음 소식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리버풀이 샤키리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리버풀은 스토크시티와의 샤키리 영입건으로 현재 협상 중에 있으며 샤키리의 계약은 1350만 파운드 200억의 강등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그를 영입하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을 것이며 2015년 스토크에 합류한 그는 지금까지 84경기에서 출장을 했습니다. 리버풀은 7월 22일 시작되는 미국 투어 이 프리시즌에 그 전에 이 영입을 끝내서 함께 데려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을 빨리 진전시킬 것이며 샤키리가 리버풀에 온다면 팀에서 10번 롤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영국 BBC에서도 이 기사를 진전된 기사로 보도했기 때문에 아마 이적에 가까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선수 본인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클럽 그리고 자신의 성향과 맞는 클럽을 고르는데 아마 많은 팀들이 노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챔스권의 팀들은 사실 샤키리보다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선수를 원했던 거고 샤키리는 그냥 뭐 그냥 이해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본인도 당장 이 마네, 살라, 피르미누 그 안에서의 뛰는 롤
거기서는 이제 뭐 왼쪽보다는 본인이 뛰고 있는 뭐 왼쪽 오른쪽 다 되지만 그런 라인보다는 공미롤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것도 분명히 클럽이랑 얘기돼 있겠죠. 아직 뭐 계약은 확정 지은 건 아니니까. 이 이적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유는 200억이 데려와도 나중에 팔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데려와서 잘 쓰거나 안 돼서 망하더라도 뭐 돈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손해 보는 거 아니면은 뭐 데려와도 괜찮죠. 샤키리도 여기서 이적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클럽으로 가는 게 본인 스스로가 선택에서는 좀 더 나을 수 있으니까요. 이 다음 소식은 웨스트햄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도르트문트의 야르몰렌코 영입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대표 선수인 야르몰렌코의 영입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클럽은 전달했으며 그는 4년 계약으로 도르트문트에서 웨스트햄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안드레 야르몰렌코는 이적에 관한 인터뷰에서 말하길 웨스트햄 합류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빅클럽이며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좋은 팬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EPL 입성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유니폼은 잘 어울리네. 야르몰렌코가 도르트문트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못했고 도르트문트도 또 나이가 또 있기 때문에 야르몰렌코가 물론 뭐 엄청난 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수에게 바라는 도르트문트가 특히나 사이드에서 빠른 선수들을 좋아하는데 야르몰렌코가 공을 질질 끌면서 이 속공이랑 속공은 다 말아먹고 하다 보니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야르몰렌코 데려왔을 때도 약간 급하게 데려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적시켰을 때는 그때 데려왔던 금액보다도 못한 금액으로 선수를 이적시켰는데 뭐 어차피 그거는 이제 도르트문트 선택이고 본인 스스로가 이 웨스트햄 같은 팀에 잘 맞을 수도 있겠죠. 이 다음 소식은 풀럼의 2018-19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입게 될 유니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번 시즌 유니폼도 이뻤는데 깔끔하고 이게 오히려 아니야. 블랙 앤 화이트의 그 깔끔함은 있는데 저번 시즌이 진짜 깔끔했거든요. 왜 가운데 스폰을 저렇게 했을까? 저번 시즌 건 솔직히 좀 사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리미티드의 풀럼 유니폼 이번 시즌 진짜 별로야 내 기준에는. 스폰서는 좋아하겠네. 저렇게 해놓으면은 눈은 많이 가. 엄청 그 시강이야. 시선 강탈. 또 그런 거 말 쓰면 또 모르니까 풀이해줘야지. 이게 홈 유니폼이고 어웨이는 근데 어웨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해요. 네. 세센용을 엄청나게 홍보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디다스를 해놓으면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니까. 괜찮아 어웨이는. 어웨이는 저번 시즌 어웨이보다 낫고 홈은 저번 시즌 거보다 못해. 다음 소식은 나폴리가 파브레가스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첼시는 조르지뉴 영입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라 블레카에 따르면 곧바로 미드필더 보강을 원하는 나폴리 때문에 파브레가스를 딜에 포함시키고 싶어 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파브레가스는 이전에도 이탈리아 리그에 서의 이적설이 있었고 그 당시는 AC 밀란과 링크가 났었으며 저번 시즌 콘테의 기용 덕에 다시 한번 주전으로 뛰어 올라오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상태였지만 그가 이제 팀을 떠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르지뉴 나갈 걸 대비해서 레알 베티스에서 선수를 영입하긴 했는데 그 선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중앙에서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선수를 원했고 그 딜 안에 세스크를 포함시키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첼시가
나폴리의 사리 감독과 조르지뉴를 함께 데려오는데 5,700만 파운드 850억짜리 딜이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첼시는 사리와 조르지뉴를 850억의 가격으로 데려오는데 서로 동의를 한 상태이며 조르지뉴는 이미 나폴리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상태이고 그는 5년 계약과 주급으로 10만 2천 파운드 1억 6천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폴리는 세스크 파브레가스에 대해서 문의를 했지만 파브레가스가 런던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졌으며 첼시는 이 유벤투스의 루가니와 체스크 모스크바의 러시아 국적의 골로빈을 데려오기 위해서 현재 딜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 캉테도 그랬는데 뭐 처음도 아니고 첼시가 그만한 매력이 있는 팀인가 보죠. 일단은 첼시가 언제 영입해 했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조르지뉴 그 다음에 중앙 수비의 루가니 그리고 뭐 공미와 왼쪽에서 다 뛸 수 있는 골로빈까지 데려온다면 나름 괜찮은 영입이죠. 네. 온다면야 이게 다 온다 가정했을 때 오피셜로. 이 다음 소식은 스페인 스포르트가 보도하길 바르셀로나가 파리의 라비오와 개인 합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년 동안 주급 2억 선에서 개인 합의를 마쳤으며 이제 바르셀로나와 파리와의 협상만 남은 상태라고 해요. 일단 라비오가 지금 마음이 완전히 붕 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라고 하며 지금 안 팔면 파리도 사실 이 선수에 대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바르셀로나가 다 알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뭐 라비오 괜찮죠. 바르셀로나 오면 일단 중앙 미들에서 파울리뉴 나갔기 때문에 물론 아르투르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좀 더 튼튼하게 가는 게 좋죠. 지금 뭐 이니에스타도 나갔고 자꾸 뭐 쿠티뉴를 그 자리에 쓴다 만다 하는데 쓸 이유가 1도 없는데 아니 왼쪽에 세우면 잘하는 애를 왜 자꾸 중앙에 세우려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차피 본인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라비오에 대한 이적에 관한 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걔 중앙은 안 돼. 덴벨레는 처분을 하든가 빨리 팔든가 임대 보내든가 다른 팀으로. 다음 소식은 바르셀로나는 동굴에서 조난당했던 태국 소년들을 누캄프로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년들과 함께 조난되었던 코칭 스태프들도 함께 초청을 해서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 보도가 되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저번에 뉴스 봤는데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 중간에 물도 있고 뭐 해가지고 뭐 수영도 배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바로 막 그 확인했다고 해서 막 구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거 데려올 수 있나? 모르겠네. 다 했어요? 아, 그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뭐 수영 같은 거 배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시간 걸릴 수 있다고 했거든. 다 구출했구나. 다행이네. 음, 뭐 그거 이거 이 소년들 구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그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뉴가 또 이 얘기 했었던 거구나. 잘 됐네. 자, 이제 다음 소식 갈게요. 다음 소식은 도르트문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뛰고 있는 모로코 국적의 하키미 임대 소식을 알렸습니다. 레알에서 도르트문트로 2년간 임대에 합의를 했으며 그는 도르트문트의 합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키미가
자리가 빠졌죠. 네, 오드리오솔라가 레알 소시다드에서 레알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 감각을 올릴 수 있는 이 도르트문트의 이적을 단행을 임대죠. 2년 동안 임대 단행을 시켰고, 하키미 입장에서는 도르트문트급에 뛰는 게 좋죠. 옛날에 과거 카르발도 레버쿠젠으로 임대 보냈던 경험이 있으니까 레알은 풀백에서 똑같이 다시금 분데스로 보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니까 생존행 이적일 수도 있지. 나중에 하키미가 잘 발전하면은 돌아와서 주전을 뛸 수 있으니까. 2년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티 마르지오가 보도하길 인터밀란의 에드르 이 선수가 중국 리그의 장수 수닝의 오퍼를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회사가 같아요. 자회사가. 에드르의 이적이 이제는 이루어질 시간에 다다랐으며 그는 장수 수닝의 오퍼를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딜로 인터밀란은 500만 유로 65억을 받을 것이며 그는 장수 수닝과 2년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세금을 제외하고 2년간 급료의 총액은 2,700만 유로 355억이 될 수준이라고 합니다. 야씨, 세금 제외하고 350억 벌면은 가야지. 애들 나이도 있는데 가야지. 어차피 또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볼 수 있는 팀으로 가기 때문에 네, 괜찮죠. AS 모나코는 2018-19 시즌 어웨이 유니폼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팔카오가 입고 있는 이 군바리 색의 유니폼이 다 이제 이 다음 시즌 어웨이 유니폼이라고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별론데. 네.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나게 원할. 왜냐면 나는 이게 왜 별로냐면 이 밀리터리 색깔 가면은 엠블럼 색도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에 맞게 깔맞춤을 좀 해주는 게 좋다 생각해. 이 정도 색깔이면 아예 그 1도 관련 없는 색깔이잖아요. 아 근데 저걸 그대로 빨강색과 이 모나코의 엠블럼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건 그닥 별론 것 같아요. 솔직히. 아 별로야. 이것도 보니까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이미지 작업한 거네. 엠블럼 보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녹색 같네 그냥. 밝은 녹색. 아까는 좀 되게 찐 녹색 같았는데 이거 봐. 좀 다르다 색깔이. 이거겠지. 이 색이 더 이뻐 그래도.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요거보다. 이탈리아 투토 메르카토에서 보도하길 첼시는 자파코스타와 인터밀란의 베시노의 스왑딜을 노리고 있다 전달했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파코스타는 인터밀란의 옵션 중에 한 명이며 우루과이 미드필더 베시노가 이 스왑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시노는 근데 미드필더를 더 데려와 첼시가? 아 너무 과한데. 그럼 보낼 애들이라 빨리 보내든가. 뭐 드림쿼터 나 안 쓸 거 바클 같은 애들 안 쓸 거면 빨리 내보내든가. 이거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자파코스 내보내면 그 자리도 어떻게 가려고. 결정적으로 그 되게 핫했던 산드로 있잖아요. 뭐 산드로 유벤투스에 이적 한 해 만에 뭐 맨유 가네만 했었는데 산드로가 망했어. 그만큼 산드로 이야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아 콘테가 이제 곧 나가는구나. 콘테 말을 들어줄 마음이 1도 없구나 라는 게 뭐 보이는 거죠 뭐 사실. 콘테는 진짜 말 그대로 바지 감독 잠깐 하다가 프리시즌 바지 감독 잠깐 하다가 팀을 떠나네. 그렇게 산드로 얘기 좀 그만하지. 앵간히 하지. 그 산드로 안 사줘가지고 난리 부딪혀가지고 미운털 박혀가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이 디 마르조가 말하길 웨스트햄이 라치오의 필리페 안데르손 이 딜에 대해서 거의 세부 사항만 남은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야르몰렌코 이후 웨스트햄은 필리페 안데르손 딜도 완료시키기 위해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그들은 이제 최종 세부 사항 단계에 있고 빠르면 오늘 밤까지 완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웨스트햄은 보너스를 포함해서 4천만 유로 530억을 지불할 것이며 웨스트햄은 이미 안데르슨을 잉글랜드로 데려와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그의 워크 퍼밋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이 협상이 얼마나 빠르게 결론에 다다랐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탄이며 그의 이적은 오늘 내일 중으로 오피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얘한테 한 540억 그 다음에 야르몰렌코한테 한 480억 해가지고 얘 지금 벌써 1,000억 쓴 거예요. 왼쪽에 안드레스손 오른쪽에 야르몰렌코 완전 팀을 또 개편하겠다라는 건데 웨스트햄이 돈을 많이 써요. 네, 많이 써. 팍팍 쓰는 감이 있어. 스포르팅 리스본이 루이스 나니를 다시금 재영입을 하였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에 두 번째 팀 복귀이며 계약 기간은 총 2년이라고 합니다. 나니는 이제 발렌시아에서도 미운 놈, 라치오에서도 미운 놈, 다행히도 리스본은 젤송이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겼고, 네. 잘 됐죠. 또 리스본에서 잘했었으니까 마음 심리적으로도 좀 편할 테고. 디 마르조가 보도하길 나폴리의 구단주가 이제 만수르잖아요. 이제 나폴리의 구단주다 만수르한다. 나폴리의 구단주가 이제 라우렌티스인데 이 구단주가 첼시의 더 높은 오퍼를 기다리자고 사리 감독과 조르지뉴에게 말을 했었고 이에 맨시티는 격노한 상태라고 합니다. 나폴리가 첼시의 제안을 기다리자고 조르지뉴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맨시티와 구두 계약과 사인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진행하지 않았고 주급은 맨시티와 첼시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계약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나폴리에게 맨시티는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합니다. 조르지뉴는 목요일날 메디컬 테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첼시는 이 거래 이후 더 이상 나폴리 선수를 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첼시가 나폴리와의 이 계약을 이행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나폴리 선수를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리가 자기가 키웠던 선수들 중에 쿨리발리나 몇몇의 또 선수들을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조르지뉴 보내줄 테니까 너네 팀에게 조르지뉴 보내줄게. 우리 팀 애들 그만 빼가라. 좋은 말 할 때 너 이거 안 지키면 나 맨시티 보낸다 했던 건데 첼시가 알았어 미안해 우리가 알았어 오케이 하고서는 이제 데려간 거죠. 또 대단한 거예요. 이 유럽의 이적 시장은 정말 대박인 거예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뭔가 그 모든 그 별의별 말들이 다 오가고 진짜 말도 못하는 선수가 먼저 제의하기를 하질 않나.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선수가 뭐 제의했어 완전 그냥 뿌락지를 찍혀가지고 저거 쓰레기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물론 거기도 비슷하겠지. 거기도 그 전 소속팀에서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인성 이러면서 먼저 제의하면 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재밌는 일 싸가지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나간 선수에게는 안 좋게 나중에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재밌어. 그래서 외국 그 리그의 이적 시장이 재밌는 거야. 한국은 재미없어.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소식은 K2 리그의 부천은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브라질 출신의 미드필더 크리스토밤을 영입했습니다. 부천이 브라질 출신의 미드필더인 크리스토밤을 영입을 했으며 크리스토밤은 브라질 명문 클럽인 코린치안스 유스팀 출신으로 브라질 프로축구 파라나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던 측면 미드필더입니다.
이번 시즌 수원 삼성을 통해 K리그에 데뷔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였던 수원과 타이노와전에서 선발 출전해 팀을 승리로 이끌며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대만큼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선수가 1도움만을 기록하면서 수원에서 자리를 아예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남은 임대 기간 동안 부천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겠지 뭐. 뛰다가 대충. 이런 거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쇠 냄새 되게 많이 날 것 같아. 이 손자국 같은 것도 좀 닦고 찍지. 번쩍번쩍하네. 자, 다음 소식은 피파는 정몽준 명예 부회장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파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피파 명예부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파트라 사무총장 명의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에게 서신을 보내 2011년 피파가 정몽준 명예회장에게 부여한 명예부회장 직위가 과거 제재로 상실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호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달을 했다고 해요. 지난 2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피파가 2015년 정몽준 명예회장에게 내린 5년 제재를 1년 3개월로 완화시켜 주었고 이미 그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 징계는 자동 소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몽준 명예회장은 피파의 명예부회장직의 원상 회복을 요청한 바가 있었고 이것이 이번에 다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피파 명예부회장직을 다시금 되찾아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떠나서 이분 아예 그냥 사회 전반 그걸 아예 모르시던데. 뭐 버스비 얘기할 때도 막 택시비인가 버스비 한번 얘기했다가 완전 문매 장난 아니게 맞았잖아요. 쌍팔년도 얘기하고 있냐고. 입 열어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 그때 이후로 그냥 뭐 자기도 그냥 딱 쿨하게 나가더라고. 그냥 쿨하게 말 한다고. 나도 몰라 근데. 모르는데 이게 모르는데 뭐 아는 척을 했는지 괜히 그 말 한마디에 진짜. 근데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분 그냥 축구 쪽에 그냥 종사하시면서 뭐 이제 뭐 좀 도움 좀 주시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나이도 있으신데 뭐. 보좌진이 교통카드를 근데 왜 교통카드 청소년용을 줬을까? 자기 돈으로 썼나? 좀 싼 거 사줬나? 왜 청소년용을 줬지? 네. 표정. 근데 이분 근데 축구장에서 축구도 잘하시거든요. 나이도 있으시지만 뭐 정정하신 건 모르겠고 그냥 이 축구장에서 보시면은 축구도 잘해요. 네. 가끔씩 막 그 김은구 아씨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간간히 해 보면은. 또 축구를 워낙 또 좋아했으니까. 흥거랑 베푼데 흥거도 요즘 상태 안 좋아가지고 흥거도 계속 요즘에 뭐 돈 띵겨 먹었다, 뭐 바람 피웠다, 딴 여자 잤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흥거도 바빠가지고 서로를 지금 신경 써줄 수가 없어. 서로 지금 바빠. 그치. 2002년도 얘기 뭐 잠깐 하자면 사실 일본이 우리를 좋게 안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먼저 이제 개최지 선정에 이제 신청을 했죠. 해서 일본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왜냐면 일본이 경기장들도 좋았고 그 따로 이제 피파 규정에 잘 맞추겠다 했는데 정몽준이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우리한테 단도로 줄 것 같진 않다. 이거를 함께 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정말 들어가서 한 번도 이제 하지 않았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 동시기 같은 이제 같이 개최를 하겠다. 아시아에서 일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개최를 해보겠다. 그렇게 들어간 거야. 사실 이걸 우리가 단독 개최 만약에 먼저 넣었으면은 안 됐지. 솔직히 말하면.
물론 왜냐면 일본이 워낙에 모든 걸 다 먼저 했잖아요. 이 올림픽도 먼저 했었고 동계 올림픽도 먼저 했었고 일본이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평가가 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뭐 한국도 88 올림픽을 개최를 했었고 이런 유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를 같이 동시 같이 하면서 이걸 한번 그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이 유럽에서는 그래 이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를 일본에게 혼자 주는 것보다 같이 개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 그거죠. 우리가 앞에 코리아가 먼저 들어가고 재팬이 뒤에 들어간 대신에 일본이 결승전을 치르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 이제 스토리가 있었죠. 뭐 그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스토리 있었겠지만 아무튼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함께 개최한 것에 대해서 탐탁치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결과론적인데 우리는 4강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일본하고 같이 개최했지만 우리 월드컵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을 더 잘 거뒀다라는 이제 우월감이 있으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같이 개최한 게 별로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성적도 한국보다 안 좋았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짜증나지 생각해 보면 생각하면 짜증 나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아실 거 없죠. 늦게 들어가가지고 월드컵도 개최하고. 그게 벌써 진짜 한 5년 전도 안 된 것 같은데 느낌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진짜. 근데 이 다음이 카타르가 될지 몰랐지. 다들 중국이 되지 않을까? 라고 먼저 생각했는데 카타르가 뜬금없이 이 월드컵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할 줄 몰랐죠. 네. 두 번째로 개최할 줄 몰랐고 그게 좀 카타르 얘기 나온 거 잠깐 말씀해 드리면 카타르 월드컵부터 48개국이 참여할 수도 있대요. 왜냐면 카타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나쁠 거 없죠. 왜냐면 더 많은 그 이런 이제 그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홍보가 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카타르부터 48개국도 될 수 있다고. 그런 이제 어차피 할 건데 뭐를 미루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뭐 피파가 또 하겠지만 그게 원래 다다음 월드컵에서 하는 거였는데 바로 다음 월드컵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기사가 번역된 기사 있을 거예요. 나왔을 거예요. 한번 그 찾아보셔서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네,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을 그 월드컵 기간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싫어하지. 유럽 애들은 그 특히나 지금 뭐 그때 여름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겨울에 한다는 막 이상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진짜. 네. 똥 같아요. 네.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정말로. 음. 그래서 뭐 계속 난리예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현대 원래는 현대 이 쪽에서의 그 한국 축구에 대해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면 어 부산 아이파크도 사실 그쪽 라인이고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뭐 그리고 중공업 또한 다 현대 라인이니까 이 현대 쪽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건 맞는데 그니까 그냥 그 정몽규가 멍청한 거예요. 네. 원래 그 회장들이 다 그래요. 근데 똑같아. 축구협 회장들은 다들 좀 이렇게 돈 좀 쓰고 하는 게 다 비슷해요. 다 부자들이 하고. 아, 눈 아파. 자, 다음 소식은 호날두의 유벤투스 이적으로 인해서 곤란해진 EA 스포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EA가 제작한 게임인 피파 19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표지로 장식하여 발매하기로 합의를 다 해놓은 상태이지만 호날두는 유벤투스로 이적을 해버렸고 이제 이 표지는 문제가 있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 A는 다른 레알 마드리드 선수의 얼굴로 표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호날두를 그대로 두고 레알의 유니폼을 유벤투스 유니폼으로 합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작년에 EA 스포츠와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의 이 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레알과 EA가 연락을 취할 수가 있었고 EA는 이것에 관해 아직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으며 EA 스포츠 또한 호날두의 이적에 놀랐으며 그들은 레알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답변으로 언론 보도에 답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호날두의 초상권 관련돼서 그것도 이제 레알과 계약을 했는데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가면서 이게 잠깐 어그러진 거고 어그러지면서 레알과 계약을 했는데 호날두의 레알 유니폼을 유벤투스로 바꿀 것인가 하면은 또 이것도 유벤투스와 계약을 해야 되고 아니면 레알의 다른 선수로 교체를 해야 되냐 생각하면은 또 호날두의 이런 네임밸류에 좀 모자르고 하다 보니까 EA 스포츠가 좀 이 부분에서 그냥 고민이 된다. 고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기사죠 뭐. 아무리 호날두가 이태리에 가도 이태리가 인기가 없다고? 근데 모르지. 그리고 이탈리아 리그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인기 없다고 외국에서도 인기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중위권이 3위예요.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다음에 이탈리아 리그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아마 누가 봐 하겠지만 걔네들은 봐요. 실제로도 아직도 보고 아직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많고 잘 나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인기 없다고 인기가 없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외국에서 인기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거는 문화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이 이제까지 나와 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 리그는 그 아시아나 다른 나라의 그 시간대를 잘 맞춰줘요. 네. 잘 맞춰줘. 호동생들은 이제 뭐 호날두를 따라가야겠지. 유벤투스와도 약팀도 아니니까. 그렇겠지. 중위권 못 살 것 같다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지금도 세리아 그 중위권 있는데. 음. 아 지금 실제로 중계권이 있어서 저번 시즌 이승우 중계도 해주고 유벤투스 중계도 해주고 나폴리도 해주고 다 해줬잖아요. 비중계? 비중계는 더 갖고 오기 쉽지. 아니 이탈리아 B팀 중에는 더 갖고 오기 쉬워. 원래 더 쉬워요. 그 안 비싸. 옛날에 프리미어 요즘도 비싼데 요즘도 그 프리미어 리그 중계권 사면요 줘요. 챔피언십 거. 중계를 안 할 뿐이지. 옛날에 MBC가 볼튼 이청용 있을 때 중계했잖아. 세리아 A 대신 B를 중계한다고? A 대신 B를 중계하는 거 아니지. 왜냐면은 그때 해외 축구 중계했을 때는 스포티비가 그러니까 스포티비 1, 2 플러스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스포티비 1, 2 플러스 그 다음에 스포티비 나우 1, 2 또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전용으로만 볼 수 있지. TV 중계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때는 저번 시즌은 스포티비 ETV에서는 축구 중계 안 했어요. 다른 중계 했는데 뭐 지금 이승훈까지 있으니까 이승훈가 뭐 떠나지 않으면은 뭐 또 해주겠지. 스포티비가 지금 해외 축구 중계할 수 있는 권한이 포르투갈 리그도 샀다니까. 포르투갈 리그에다가 프랑스 리그에다가 이탈리아 리그에다가 프리미어 리그에다가 라리가에다가 5개네. 거기는 뭐 그 채널 런칭하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포르투갈 리그 있어가지고 권창훈이랑 석균이도 해줬잖아. 왜 또 기억 못하냐? 한 그때 해줬었잖아요. 파리 경기도 해주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라리가도 해주고, 그러니까 리강도 해주고, 그 포르투갈 리그도 해주고. 포르투갈 리그는 이번 샀어. 또 되게 싸대요. 걔네가 아무래도 그 포르투갈
리그 중위권은 뭐더라? 원래 그 스포티비 자체가 그 중위권을 협상하는 회사잖아요. 네. 중위권을 협상을 회사인데 이 또 중위권을 협상하는 회사와 그 해외 뭉퉁구리 된 이제 중위권을 협상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또 싸게 또 해주나 봐요. 그래서 옛날 네덜란드 리그도 TVN에서 해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리그도 석현준이 포르투에 있을 때 또 했었고 그때도 짬처리가 많지 진짜로. 그러니까 그 리그 중위권 가져오는 거는 어렵지 않대요 실제로. 왜냐면 걔네들 입장에서도 뭐 터키 리그나 이런 데서도 그 처음부터 비싸게 안 팔지. 일단 수요가 있는지 보고 야, 한번 맛만 보고 옛날 그 파리 생제르맹 관련된 그 관련자가 한국에 왔을 때도 한국에 중계권 그냥 사실 넣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돈 받고가 아니라 파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그냥 채널을 넣어줄 수 있다. 라고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많은 프리미어리그 같은 중위권료야 당연히 비싸겠지만 거기에서는 수요를 늘려야 되는 쪽에서는 그냥 무료 시식 같은 거. 그래서 과거 이제 박지성이 아인토벤으로 다시 잠깐 갔을 때 그때 TVN이 엑스팀이구나. 엑스팀이 중계했을 때 엄청 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싸게 가져왔어요. 가져오는 건 일도 아니지 뭐. 리그왕도 싸게 가져왔다고 하니까. 여튼간에. 자, 다음 소식은 풀럼이 장 미첼 세리를 영입을 했습니다. 니스는 지난주 프리시즌 스쿼드에 세리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첼시는 세리에게 관심이 있었으나 조르지뉴가 첼시로 이적함이 가까워지면서 풀럼이 이것에 대한 이점을 챙겨갔으며 세리는 풀럼과 4년 플러스 1년, 그러니까 1년 플러스 옵션이 달려있는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곰돌이가 뭐가 마탱이 같다라는 거예요? 잘 되잖아. 뭐가 세리가 이제 EPL에 드디어 입성하네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겠네 드디어. 내가 입을 안 움직이면서 말하는데 복화술로. 자, 다음 소식은 뉴캐슬은 첼시의 케네디를 재임대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 시즌 다시 임대를 하면서 뭐 시즌은 이제 2년 연속 이제 2시즌 연속 뉴캐슬에서 뛸 수 있는 거죠. 뭐 물음표 뭐야? 자, 다음 소식은 패키리가 리버풀로의 이적을 다시금 타진하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패키르가 리옹의 회장을 만나 리버풀로 이적하는 것을 다시금 재계약을 바란다라고 말을 전했으며 리버풀과의 이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시금 해주길 바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패키르는 월드컵 기간 동안에도 리옹 회장과 2번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 패키르는 이번 시즌 총 38경기에서 22골 8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패키르가 리버풀에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진행되었다라는 말까지 나왔고 그의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거론이 되면서 리버풀로 이적할 것이 보여졌었지만 그의 심각한 2번의 부상 전력이 리버풀이 그를 데려오는데 주저하게 만들었으며 하지만 6월 10일 리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패키르는 리옹에 남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리버풀과의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이것에 관해서 끝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밝히면서 패키르의 이적이 빠그라졌다라고 밝혔었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패키르 측에서는 좀 궁금했던 거고 그것에 관해서 리버풀로 이적을 다시금 좀 알아봐 달라라고 회장에게 좀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음, 뭐 사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뛰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리버풀 측에서는 이 딜에 대해서 좀 제거하고 싶다. 아니면 금액을 깎아주던가라고 약간 좀 어, 음, 하긴 한 건데 모르겠어. 이런 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팀이 조심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거고 또 저렇게 좋은 선수가 오고 싶어 하는데 아, 오지 말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 거고 여러 가지로 그냥 조금 음, 생각이 들어요. 여튼간에 다음 소식은 인터밀란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10번의 등번호를 선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신성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오늘 오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가 사용할 등번호도 선택을 했습니다. 인터밀란의 새로운 영입 선수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2018-19 시즌 인터밀란에서 사용할 등번호로 10번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뉴스예요.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에펜코리아, 에펜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뉴스 거의 30개 가까이 가져왔는데 오늘 오피셜도 있었고 반 오피셜, 네, 훔 오피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를 처음부터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카톡에서도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친 등록하시고 언제든지 생방송과 녹화방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버풀 서드 유니폼 그거 뭐 체크 들어간 흰색 같은 거 그거는 네, 안 보여줘요. 별로던데 보여줘봤자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 안 가졌어요. 네.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별로예요 근데. 네. 거봐 그지 같죠. 네. 그지 같아서 네, 안 가졌습니다. 어차피 서드 유니폼 잘 입도 않는 거 뭐. 그러면 이제 인코딩에서 바로 올려드릴게요.